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반환 제품 회수권과 환불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정 과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계정 과목이 어떤 거래에서 발생하는지를 보고 이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회사에서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조금이라도 유추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회계 계정 과목들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계정 과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를 조금이나마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계는 조금씩 이렇게 공부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환제품 회수권과 환불부채는 반품 조건의 어떤 판매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환제품 회수권과 환불부채가 계정 과목에 있다. 보통 이런 계정 과목들은 재무제표의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석에 보면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 회사는 뭔가 반품 조건에 판매를 하는 그러한 어떤 거래가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품 조건인데 이 반품률을 반품 가능성 얼마나 반품이 될 것인지 이 반품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때 예측할 수 없을까요? 어느 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거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들 있죠.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예측 가능해요. 왜?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팔았더니만 반품 조건으로 팔았더니만 반품이 어느 정도 된다. 충분히 통계 자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신규 아이템. 그렇죠? 신규 아이템. 어떤 신상품을 런칭했을 때는 보통 어때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품이잖아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반품 가능성을. 그래서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저번에 코엘 패션을 공부를 했어요. 코엘 패션을 공부했는데 코엘 패션과 같이 만약 수입 브랜드를 수입을 해서 다양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 브랜드,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해요. 런칭을 하는 신규 브랜드예요. 신규 브랜드. 그래서 다양한 유통업자들에게 파는데 유통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신규 브랜드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얼마큼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 기존의 브랜드는 내가 팔아봤더니 잘 팔려. 그래서 내가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브랜드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사서 팔기에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조건을 거냐? 야, 니네들이 6개월 동안 팔아보고 안 판 것들 있지. 반품할 수 있어. 그 제품.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도 부담이 없잖아요. 안 팔린 것들은 다시 반품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에서 이제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 런칭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때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반품에 대한 데이터가. 그래서 반품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뭐예요? 유통업자들에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판매를 했어요. 1,000만 원어치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6개월 있다가 니네들 반품된 거 안 팔린 것도 반품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만큼 반품이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다 반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팔리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 처음에 판매하는 시점에서 매출을 잡지 마라. 이때는 매출을 안 잡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럼 뭘 잡냐? 이때 전체를
환불 부채를 잡아요. 환불 부채. 환불 부채를 잡고 만약 돈이 들어왔다. 처음에 판매할 때 돈이 들어왔다. 1,000만 원.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언제 이 환불 부채 매출을 잡냐? 6개월 지나서 반품이 안 되네? 그러면 뭐예요? 환불 부채를 없애주고 이거 매출로 잡는 거예요. 매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판매할 때 매출로 잡지 마. 언제 매출로 잡아? 반품 기간이 지났을 때 매출로 잡아. 이거예요. 근데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냐? 자, 이것을 한번 따져볼게요.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업은 고객들과 100건의 판매 계약을 한 거예요. 판매 계약 100건. 근데 단가가 뭐예요? 단가가 한 개당 100원이에요. 100원. 한 건당 100원. 그러면 뭐예요? 100건의 판매 계약을 하면 총 매출이 원래는 반품 조건이 없다면 10,000원이 돼야 될 거예요. 10,000원. 그렇죠? 반품 조건이 없다면 10,000원이 원래 매출이 되고 만약 현금으로 들어왔다. 그럼 현금이 10,000원이 들어오겠죠. 만약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외상 매출금이 10,000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래요. 그런데 그리고 원가는 60원이에요. 60원. 자, 60원이면 어때요? 매출 원가가 6,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100개를 팔았는데 60원. 그럼 6,000원이 원가예요. 판매가 원가. 그래서 한 4,000원이 그래요. 매출 총이익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게 부가가치죠. 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반품하면 전액을 어때요? 환불을 해주기로 돼 있어요. 환불.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 방법을 사용하면 어때요? 97개의 제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몇 개가 반환돼요? 3개가 반환돼요. 반품이 돼요. 반품. 그럼 3개면 뭐예요? 3%예요. 3%. 3%가 반품률이에요. 반품률. 그럼 3% 반품이 되면 다시 돈을 내줘야 돼요. 환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분개를 해볼 거예요. 분개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T계정에서 자,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자본. 자, 손익계산서는 T계정에서 어때요?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 수익에는 뭐 매출도 있고, 뭐 이자 수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 원가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쭉. 이런 비용들을 차변에 놓고, 대변은 매출이나 수익들을 놓고, 그래서 차변은 뭐예요? 왼쪽, 대변은 오른쪽. 의미 없다고 해서 그냥 왼쪽, 오른쪽을 차변, 대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쓴 거예요. 약속이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100건을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한 건당 얼마예요? 1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원래 반품 조건이 없다면 만 원이 뭐예요? 매출이 돼야 돼요. 자,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현금이 들어가면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는 거. 그럼 차변. 현금 차변이죠. 차변을 이렇게 했어요. 현금이 10,000원만큼 증가가 돼요. 네, 현금이 10,000원만큼. 자, 매출이 원래는 10,000원이어야 되는데 반품이 3개가 됐죠. 반품 3개. 반품률이 3%. 10,000원에 3%면 300원이죠. 3개에 하나당 100원이니까 300원. 이만큼 매출에서 빼주는 거예요. 환불 부채로 잡아주는 거죠. 환불 부채. 매출에서 빼준다. 그래서 매출은 10,000원에서 원래는 300원 환불 부채를 빼주면 9,700원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렇죠. 이게 매출은 뭐예요?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 환불 부채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그렇죠? 이게 대변에 쓰는 거죠. 부채가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 그래서 매출과 환불 부채는 대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가가 60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100건인데 원가가 60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반품 조건이 없다면 매출 원가가 6,000원이 돼야 돼요. 매출 원가가. 그쵸?
이게 매출이고 원래 반품이 없다면 매출이 10,000원이 되고 매출원가 6,000원이 돼야 되는데 반품이 몇 프로? 3개가 돼요. 3%. 3%. 그러면 3%가 반품이 되니까 3, 6, 18. 180원만큼 매출원가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왜? 매출도 그만큼을 안 잡았으니까 매출원가도 잡지 마라. 근데 재고자산은 뭐예요? 6,000원만큼 나갔어요. 그쵸? 재고자산 나갔죠. 밖으로. 회사 밖으로 나갔으니까 뭐예요?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자산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것은 차변이지만 줄어드는 것은 대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반환 제품 회수권은 뭐냐면 자, 나중에 반품이 되면 회사에서 반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이거 두 개 지우면 반품 회수권이에요. 반품 회수권. 반환 제품 회수권은 반품 회수권.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뭐냐면 상대방이 유통업체가 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재고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어때요? 6,000원에서 180원 빼면 5,820원. 이래죠. 5,820원. 매출원가도 어떻게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차변. 그쵸? 차변이죠? 반환 제품 회수권은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뭐예요? 차변. 자산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산이 증가하고 재고자산은 뭐 6,000원만큼 감소한 거죠. 이게 만약 자산에 재고자산이 한 2만 원 있었는데 6,000원이 나갔으니까 14,000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만약 반환 기간 내에 반품이 이루어졌다. 반품이 이루어졌어요. 반품이 됐어요. 자, 반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0일 이내에 반품이 됐어요. 그럼 반품이 되면 자, 부채가 줄어들어요. 환불 부채가 줄어들고 환불 부채를 없애주고 그만큼 뭐예요? 현금이 나가는 거죠. 자산이. 현금을 환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액 환불을 현금을 환불을 해줘요. 그럼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그만큼 아까 10,000원 있었는데 300원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300원만큼 줄어들어 자산이 나가니까 현금을 주니까 대변. 그리고 뭐예요? 그만큼 또 현금을 줬으니까 이제 부채는 없어지잖아. 우리는 부채를 갚은 거잖아요. 환불 부채가 없어졌어요. 환불 부채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부채가 줄어드니까 차변. 이게 차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변이 되고. 그리고 만약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뭐야 환불 부채가 없어지고 현금 줬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재고자산이 그만큼 들어왔죠? 재고자산이 얼마큼 들어왔어요? 180원만큼 들어왔어요. 그리고 반환 제품 회수권이 어때요? 우리가 반환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180원. 그래서 반환 제품 회수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만큼 없어지고 재고자산이 그만큼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반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재고자산을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그만큼 들어온 거죠. 이만큼. 자, 우리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근데 반품이 안 됐다. 30일이 지났는데 반품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요? 매출이 되는 거지. 그냥 재고자 환불 부채가 그대로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0일 이내에 반품이 안 됐어요. 반품이 안 되면 이 환불 부채가 뭐예요? 없어지고 줘야 될 우리 의무가 없어졌잖아요. 그 부채가 줄어든 거예요. 왜? 원래 이만큼 나중에 반품이 되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안 줘도 돼. 그럼 뭐예요? 이만큼 뭐가 돼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300. 자, 매출이 증가하니까 뭐예요? 대변. 수익이 증가했죠. 환불부채.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 그렇죠? 이게 환불부채 300원이 감소한 거고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분계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만 파악을 하면 분계는 쉬워요. 쉽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환제품 회수권과 환불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품 조건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리고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로 되고,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치만큼만 환불부채, 매출을 잡지 않고 환불부채로 가고, 그만큼 뭐예요? 두 가지 경우 다 뭐냐면 보수적인 회계 처리다. 즉 환불부채가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반품이 되면 이 환불부채가 없어지면서 그만큼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품이 된다고 해서 미리 부채를 잡아놨기 때문에 환불부채에서 뭐예요?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반품이 안 되면 그만큼 매출이 될 수도 있다. 의외의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반환제품 회수 권고 환불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